지금 기준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단단한데, 그러니까 순수 이제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약간 위축되는 시기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내년도에 물량 더 들어가는데 화웨이까지 이제 차량용 강화유리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 근데 보통 저희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가가 악재 투성이 어제 보니까 글로벌 배터리 순위를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제 CATL, BYD 엄청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 중국을 제외하고 시장 점유율인가요? 아니 중국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예. 아니, 중국 포함하면 뭐 안 되지. 그래도 예,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그러다 보니 원래 안 될 때는 안 좋은 것만 찾습니다. 네, 항상 근데 위험한 거는 맞는 게 7월 달 기준으로 보니까 그 중국을 제외하고도 CATL이 1% 이내로 격차를 좁혀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점유율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어차피 지금 그들은 예, 다 해놓고 거기서 막 뽑아내는 과정 쪽에서 뭐 다시 또 보조금 준다 그러니까 막 들어오는 과정들이죠. 그렇다고 쳐도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가 130만 원 넘기 120, 130만 원대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다 보니까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못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130, 120이 요 정도 라인입니다. 버티죠. 버티는데 그때도 8월 말 기준으로는 그 MSCI 리뷰 들어갈 때 그 전까지는 혹시나 어정쩡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하시라라고 드린 게 제 뷰였습니다. 이제 밀립니다. 밀리면 성장주 쪽은 가격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계속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 조정이 드디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일단 박스권의 레벨로 봤을 때는 거의 들어오는 자리죠. 레벨 다운이 이제 가격 메리트 나와요, 그런데 어차피 시장은 관심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 중요한 지지권까지 들어오고 있는 이런 과정들 보게 되면 아마 혹시나 이럴 때 안 좋을 때마다 또 악재 비슷하게 뭔가 하나씩 툭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지금부터는 뭐 조금씩 매수가 들어가도 되는 자리로 보고 있고 여기 쪽에서는 지지가 될 걸로 보는데 이런데 한번 출렁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염두를 하시고 지금부터는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지금 기준으로는 또 많이 얘기하시는 포스코홀딩스도 볼까요?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자리가 일단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약간 현대제철이 올라가는 분위기와도 또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은 요즘 강하거든요. 네. 게다가 오늘 혹시 동국제강도 조금 봐야 되는 게 약한데 지금 동국제강 한번 볼까요? 지금 자리가 철강 쪽이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잘했거든요. 분할하고 이쪽에서 지지 잘하고 지금 중요한 저항권을 넘어서 딱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여기가 이제 손절가 보고 중요한 지지권 손절가 보고 플레이가 한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철강 쪽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안고 볼 수 있는 쪽에서의 이 포스코홀딩스도 그러니까 조금 더 단단한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기준으로는 포스코홀딩스가 더 단단한데 그러니까 순수 이제 만약에 2차전지 쪽으로 본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약간 위축되는 시기를 좀 노려볼 수 있겠다. 또 하나 에코프로 비용 볼까요? 총정리. 네. 지금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지지를 하려고 하다가 시장 흐름들과 함께 이제 이탈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요 단계가 지금 밑으로 지지권들이 내려와 있죠. 근데 이게 한 29만 원대쯤 될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정도까지 가장 좋은 거는 빠르고 한 번에 그냥 팍 들어왔다가 거기서 지지하려고 하다가 팍 들어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는 게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메탈 가격이 3분기, 2분기, 3분기에 많이 하락했고 지금부터는 정체입니다. 달러가 강세인데도 정체를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수요는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쪽 봤었을 때 아마 이거 4분기 때는 뭐 턴한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더 안 빠지다 보는데 거기다 악재성으로 뭐 또 3분기 실적 안 좋을 거다 뭐 또 막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한 번 더 툭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국내에 있는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있고 양극재도 있고 음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동박, 뭐 분리막, 그다음에 전액 여러 가지 소재 업체들이 있는데 뉴스가 나온 거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어쨌든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잘하고 있어서 수출로 돈을 좀 벌고 있는데 그렇게 번 돈을 보니까 요 파란색 세로 막대 그래프입니다. 세로 막대 그래프 21년, 22년 그리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양극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대표적인 원료가 우리가 리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리튬 그리고 합성물인 전구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산화를 아직까지 못하고 대부분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전구체, 뭐 리튬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국에서 가져오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리튬은 이렇게 매년 적자가 나고 있고요. 수입해오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를 만들 때 앞단계의 프로세스인 전구체도 이렇게 보시면 회색 막대 그래프입니다. 엄청나게 대중국 무역 수지가 안 좋은 악화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극재로 벌어들이는 것도 좋은데 그것 대비해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를 수입해 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어가면서 제대로 사실 돈을 못 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의 제가 수익성이 5% 전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원료가 수직 계열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성이 제대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당분간은 뭐 이게 올라오면 모르는데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그래서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전구체. 전구체라든지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재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양극재로 번 돈이 이쪽으로 원료 수입하는데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포스코 그룹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열심히 이쪽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쪽에서는 역시 주가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안 좋은 기사들도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는 아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뭐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쪽에서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생기고 있다라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수요가 좀 안 나오다 보니까 먼저 인프라는 막 공급은 막 만들어놨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안 올라오니까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뭐냐하면 중국의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요 대비해서 캐파가 얼마나 이제 차이가 나는지인데 수요는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그림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에가 이제 캐파시티거든요. 캐파 우리가 이야기하는 캐파가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면서 이만큼의 이제 갭이 벌어지니까 수요가 이렇게 좀 빨리 올라와 줘야 그죠? 공급 대비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배터리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좀 과잉 우려가 좀 있다라는 게 중국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들이 배터리 소재 가격들이 조금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새 저 원료들이 하락하면서 네 우리 양극재 업체들, 네, 배터리 소재 업체들의 그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 네. 그래서 어제 사실 기대를 좀 했는데요. 주가에. 왜냐하면 이제 3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게 어제 그래서 네. 반등하길래 시장부터 그러니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네. 아침에 한 3%, 4%까지 가지 않았나요? 네, 제 기억으로는 어제 장중에 3.9, 4%까지 이렇게 아침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래 아무리 그래도 대장주고 시장에 그래도 뭐 대표 주도주 중에 하나였는데 3일 연속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반등 한번 주는 거 맞지라고 저도 이제 아침에 상승할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오후 들어가지고 이 급속히 이렇게 갑자기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제 보니까 2차전지주만이 아니라 그 흐름이 좋았던 주식 많이 그런 모습이 보인 것 같아요. 그쵸. 다시 급락하는. 좀 보였는데 제가 이렇게 뭐 모니터에서 장중에 저도 이제 모니터 몇 대 이렇게 쭉 놔두고 보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코스닥이 강보합에 있다가 마이너스 0.5로 순식간에 코스닥이 밀렸거든요. 그러면서
좀 오르던 종목들이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윗꼬리를 막 달기 시작하는 것이 동조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는 영향을 좀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도 최근에 에코프로의 흐름이나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오히려 좀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는 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약간 또 시장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스닥 전체에 뭐 긴장하면서 또 오후장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가 없어도 이 코스닥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에코프로의 주가 동향을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 대장주들이 흔들리면은 네.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래서 어제 뭐 괜찮았던 종목들이 상승폭을 많이 축소하는 반납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오후장에 우리 에코프로 관련주들의 흐름은 좀 잘 한번 체크하면서 가족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가장 최근에 핫한 뭐 뉴스라고 말씀드렸던 파웨이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또 한번 글쎄 저 정말 지금 칩 공개됐어요? 네, 지금 성능? 이걸 뜯었더라고요. 아, 지금 누가? 보면 네. 이게 뜯어가지고 다들 이거 해보잖아요. 진짜 뭐 뭘 가지고 안에 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나쁘지 않은 반도체 칩이라고 지금 뭐 해외 쪽에서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제 9시 뉴스나 이런 쪽 우리 국내 뉴스에서도 이거를 막 다루고 하시던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덜렁덜렁거리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막 체크를 했는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요. 그래서 지금 뉴스는 그거예요. 미국이 중국산 화웨이 반도체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를 어떤 걸 기술로 만들었고 어떤 정도의 사양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답을 원하고 있다, 이런 기사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어쨌든 어제 제가 하나 뉴스 본 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그 일본의 우리 대표 의상이 뭐죠? 기모노인가요? 기모노 맞나? 일본의 일본 의상? 일본 의상 기모노. 기모노.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기념 사진 찍는다고 중국 내에서 이렇게 기모노 복장으로 사진 찍고 뭐 하는 부분들에서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일본인 복장으로 한 부분들을 공안에서 뭐 체포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감히 어디 중국에서 일본 복장으로 뭘 다니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인터뷰 목소리가 막 나오고 하더라고요. 공안들이 체포하는 게. 네. 지금 일본은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은 어쨌든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막 똘똘 뭉치는 그죠 그런 모습들이. 거기나 우리나. 네. 그런가요? 네. 아무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좀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 우리 냄비 갖다 오잖아요. 막 끓을 때는 진짜 막 그쵸, 엄청나게 네. 끓고 식을 때도 착 식고. 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자부심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 이슈 이거 나왔을 때도 완판되고 하는 거 보면 애국 마케팅. 그 아이폰을 약간 이제 지금 뭐 나라에서 공무원도 못 쓰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밀어주려고 그 조치 썼나? 뭐 그런 부분들도 뭐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네. 어쨌든 화웨이가 미중 간의 분쟁을 해서 한번 크게 흔들렸었잖아요, 회사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화웨이 메이트가 다시 이제 뭔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국가안보 보좌관인 그 우리 유태인의 핵심 계열이죠, 설리번 보좌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체크하고 우리도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면 뭔가 제재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별로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게 무용론에 막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스펙도 계속 이렇게 알려지면서 계속 체크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원래 경제 논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만 그냥 싸게 가져올 수 있는 거면은 막 엄청난 돈과 이 시간과 노력을 수고해가지고 그걸 개발하거나 그 대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거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이렇게라도 해서 무조건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제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그쪽의 기술력이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키워주는 꼴이 돼버리는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하긴 해요. 이게 적당히 반도체 굴기하다 실패해야 되는데 온 전력과 사력을 다해서 온 중국이 매달리면 죽기 살기로 지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몇 나노까지 중국에서 스스로 할 수 있을지 그걸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파웨이가 이번에 전 세계에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죠? 메이트 이거 60%를 출시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러면 파웨이에 대한 종목 찾기가 지금 시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우리가 파웨이 관련주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 다들 우리 삼성 뭐 관련주, 아이폰 관련주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파웨이 관련주는 잘 모르시니까 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뭐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당장 투자는 안 하더라도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는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JNTC라는 종목이 파웨이 관련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전에는 마이너스 1.9%까지 빠지길래 아 이게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후 들어가지고는 시장이 약간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9%로 어제 땡겨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파웨이 관련주로 JNTC가 드디어 이제 조금씩 알려지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주가를 보면서 했는데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오늘은 3일 연속 상승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급하게 뭔가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이 JNTC가 걸어온 히스토리와 화웨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면 이 회사의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고속 성장을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고속 성장을 하니까 회사가 상장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성장을 뭔가 할 때 보통은 가장 화려할 때 회사가 상장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이슈가 생겼냐면 이때 이제 강화유리라는 부분들을 스마트폰에 들어간 강화유리를 하는데 삼성의 우리 노트가 지금은 단종됐잖아요. 그렇죠. 갤럭시 노트가 노트 4에 이 회사가 독점으로 이제 강화유리를 공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고속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 회사가 또 이렇게 매출액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강화유리를 우리가 앞으로는 내재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사세가 이제 이렇게 좀 기울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회사가 뭐 여기에서 중국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으니까 미국이 막으니까 다른 뭔가 살 길을 찾는 것처럼 JNTC도 야 그러면 삼성에서 이게 막히니까 우리가 다른 곳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라고 뚫어온 곳이 파웨이였던 것이죠. 그때 파웨이를 납품을 이제 뚫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가 조금 운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파웨이를 뚫으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트럼프가 그죠? 중국은 발도 못 붙이게 캐나다에서 그 사장인가 그 딸 그쵸, 회장 딸 딱 뭐 체포하면서 이슈가 되고 막 압류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화웨이가 스마트폰 생산을 거의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JNTC가 이게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삼성도 안 돼, 화웨이도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밀려나 버렸는데 다시 이제 그러면 또 삼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을 잡으면서 S22부터 납품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 S23이잖아요, 그죠? 내년도가 S24입니다. 그래서 22부터 납품을 시작을 했고 23 지금 납품 중이고 내년도 24에도 납품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내년도에 가면 어떤 스펙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지금까지는 강화유리를 뒷면 정도만 했는데 내년에 가면 앞뒷면 다 강화유리 JNTC 아마 채택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 2개 들어가니까 Q가 일단은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시 삼성 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삼성 거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화웨이가 지금 이제 물량이 엄청나게 완판되면서 막 몇천만 대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자 나면서 박살남 썼는데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이제 삼성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내년도에 물량 더 들어가는데 화웨이까지 이제 원래 안 하던 회사까지 이제 다시 하반기부터 시작되면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JNTC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1년 뒤에 실적 추정치가 노란색인데요. 노란색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본업은 원래 잘했던 것은 저렇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강화유리였는데 앞으로 본업보다는 항상 우리가 그렇죠. 본업에다가 뭔가 신성장 동력이 붙으면 이게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을 크게 주는 이슈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냐 하면 차량용 쪽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조금 하늘색 영역 있죠. 차량용 강화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게 없던 영역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새롭게 올해와 내년도에 영역이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차량용에 디스플레이가 많이 장착이 되고 있고 HUD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자율주행 가게 되면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 이 회사에 이제 차량용 강화유리 같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들어가면서 급성장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게 요게 이제 신성장 동력이 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최악에서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데 차량용 강화유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강화유리 쪽에 글로벌 뭐 선도 기업이다라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면 될 것 같고, 옛날에는 갤럭시 하다가 이거 멈췄다가 다시 갤럭시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원래 화웨이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뭐죠?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터지면서 하나가 더 모멘텀이 지금 생겨버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글로벌 고객사가 삼성, 화웨이, 그래서 화웨이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잘하던 그 스마트폰 쪽에서 벗어나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차량용 3D 커버 글라스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벤처 중심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벤처 중심으로 수주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수주 잔고가 한 7천억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뭐 새로운 고객사와 차종 한두 개 정도 추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주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스마트폰 쪽의 매출이 훨씬 더 큰 규모인데 25년 정도가 가면 스마트폰보다는 차량용 쪽, 강화유리 쪽의 매출이 훨씬 더 커지는, 이제는 본업보다는 신사업 쪽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스마트폰에서의 뭔가 경쟁 규제에 따라서 회사가 약간 휘청휘청했었잖아, 그죠? 그리고 화웨이가 만약에 저렇게 잘 나가면 또 미국에서 막 압박하지 않을까요? 화웨이가 또 다시 막 저렇게 그 나노 칩 말고 다른 부품? 그렇죠. 아니면 특허? 뭐 어쨌든 다양한 압박이 또 들어오게 되면 또 약간 스마트폰 쪽에서는 뭐 이슈가 생길 수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스마트폰 쪽보다는 차량용 쪽에서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여기가 이쪽을 능가하게 되는,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차량의 특성 중에 하나는,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안 났으면 겨울에 빙판에 제 차량이 돌아버리면서 제가 폐차를 했거든요. 그 차종이 뉴 EF 소나타였어요. 2002년도에 뽑았습니다. 어휴, 네. 사자마자? 아니요. 2002년도에 뽑았는데. 2002년? 예. 22년이요? 예. 뉴 EF 소나타인데, 뉴 EF 소나타는 우리 월드컵 때 나온 차종이에요. 아, 그래요? 네. 난 소나타면은 다 요즘 차 같아서. 뉴 EF 소나타는 그때 나온 제가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제가 2020년 그 정도까지, 거의 15년 정도까지 탔으니까 이상 탔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현대자동차에 뭐 이렇게 수리하러 가면 수리 잘 되는 거죠. 부품도 잘 되고. 그래서 차종은 우리가 어떤 성격이냐면, 한번 차종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시작이 되면 그 차종이 완전 단종될 때까지는 부품이 계속해서 공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차량용 쪽은 들어가면 뭐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대폰 대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고객사 확보 차종이 늘어나면 이쪽에서 아마 수주 잔고가 계속 능가할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 차량용 대형 디스플레이의 비중은 점점점 시장은 커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전장 쪽이 확대되고 자율주행 쪽으로 확대되면,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 회사를 봤을 때 글라스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사이즈는 요만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근데 차량용으로 가면 이렇게 커지니까 당연히 커지는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